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소개받은 이은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의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현재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소속입니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은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이 평창 캠퍼스의 연구동인데요. 아주 수려한 산자락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좋은 캠퍼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한약재들과 약재들이 산재해 있어서 특수대사 산물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아주 천혜의 이제 천혜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저는 특수대사 산물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특수대사 산물이라는 용어가 살짝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2차 대사 산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이제 2차 대사 산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이제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특수대사 산물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식물이 만들어내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식물에 꼭 필요한 생장에 꼭 필요한 1차 대사 산물과 이렇게 비교하여 이렇게 분류하여 2차 대사 산물이라고 주로 불려왔었었는데 최근 축적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2차 대사 산물이 식물의 생장과 번식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는 2차 대사 산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플랜트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라고 이제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플랜트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제 식물의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식물 같은 경우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식물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바람이 부나 혹은 패소젠이 이제 인펙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초식 동물이 식물을 갉아먹거나 항상 식물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식물은 바보가 아니라서 다양한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제 발동을 시킵니다. 다양한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를 이제 형성을 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플랜트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식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혹은 여기 피규어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식물의 번식에도 역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는 한 20만 개에서 한 10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는 식물의 종에 따라 혹은 올간에 따라 아니면 그로스 스테이지에 따라 아니면은 다양한 스트레스 컨디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 일부 학자들께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제너럴 메타볼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까지 보고되는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가 약 한 8,0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숫자에 비해서 현재까지 보고된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는 한 3배에서 한 10배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지만 이 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그 기원은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하고 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들 중에서도 특히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타이드 혹은 아이소프렌이나 페덱시드 같은 이런 컴파운드들이 갑자기 스트럭처가 변하게 되거나 혹은 얘네들을 다루는 엔자임들이 진화 과정에서 진 듀플리케이션을 겪어서 서브 펑셔널리지에이션이나 네오 펑셔널리지에이션을 겪으면서 얘네들을 다루는 엔자임들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자체가 좀 변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러한 진 듀플리케이션 이벤트는 랜덤 찬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랜덤 찬스에 의해서 일어난 이런 이벤트들이 식물의 생장과 번식에 우세하게 작용을 한다면 그쪽 패스웨이가 이제 고착화돼서 스페셜라이즈 메타볼라이트 패스웨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는 총 6개의 크게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털펜과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 계열, 그 다음에 페놀릭 계열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는 단순히 식물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이제 역시 사람에게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아주 자세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제 처방약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에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컴파운드 중에 하나죠. 털펜에서 이제 인삼을 모델 식물로 해서 이제 털페노이드 생합성 경로를 좀 연구를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학위 과정 중에서 이제 알로에에는 폴리케타이드 생합성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페놀릭 컴파운드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생과 알로에를 이제 학위 과정 때 주로 연구를 하였고,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로 건너가서는 피놀릭 컴파운드의 아주 대표적인 생합성 경로인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를 이제 모델 식물인 아라비도시스와 메이즈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그동안 학위 과정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포닥 생활을 하면서 연구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박사학위를 알로에베라로 받았습니다. 알로에베라는 대표적인 약용작물이자 상업작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작물인데, 이 알로에베라 같은 경우는 이 약성 물질이 안스라키논 계열의 물질로 알로에 에모딘과 크리소파놀이 있습니다. 이 알로에 에모딘과 크리소파놀은 뭐 항염이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성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로에베라를 3년간 노지 재배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유용 대사 산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그 함량 차이가 크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로에베라 가지고 있는 약성 성분을 좀 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알로에베라에서 셀라인을 구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알로에베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페놀릭 컴파운드 함량이 높아서 셀라인을 구축한 사례가 없었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알로에베라 잎에서 이렇게 부정근을 유기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페놀릭 컴파운드 함량이 높은 것들은 보통 서스펜션 컬처 하기가 매우 힘든데, 정말 이것도 우연찮게 서스펜션 컬처까지 성공해서 이런 알로에베라의 셀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로에베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노지 재배를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부위가 이제 잎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타깃하고 있는 안스라키논 계열의 물질 중에 하나인 알로에 에모딘과 대부분의 안스라키논 계열의 물질들이 재밌게도 3년 재배된 잎이 아니라 뿌리의 그 함량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100배 정도 더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기한 부정군에서 알스라키논 계열의 물질을 이제 역시 측정을 해보니까 그 함량이 3년 노지 재배된 잎과 그 통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계속 어떻게 안스라키논 계열의 물질이 이제 알로에베라에서 축적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이 부정근을 이용하여서 좀 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알로에 에모딘과 크리소파놀과 같은 안스라키논 계열의 물질은 다음과 같이 타입 3 폴리케타이드 생합성 경로를 통해서 합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개의 말로닐 코에가 OKS 계열의 유전자에 의해서 축합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링 3개짜리 페놀릭 컴파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은 이제 OKS 계열의 유전자를 알로에베라에서 이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시그널 몰레큘에 의해서 이 패스웨이가 인핸스되는지를 보려고 이제 다양한 엘리시터를 처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살리실릭 엑시드가 OKS 계열의 유전자와의 발현량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알로에모딘과 크리소파놀 같은 물질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실릭 엑시드가 어떻게 전체적인 패스웨이를 조절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GCMS로 1차 대사산물의 함량을 쭉 확인해 보니까 살리실릭 엑시드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그렇지만 유일하게도 말로닐코에이 포인터가 잘 가나요? 말로닐코에이가 뭐냐면 아까 안스라키논의 전구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살리실릭 엑시드를 처리했었을 때 이 말로닐코에이가 시그니피컨트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살리실릭 엑시드가 안스라키논 생합성 경로를 이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외에도 살리실릭 엑시드에 의해서 증가한 37개의 안스라키논 계열의 물질을 신규 동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살리실릭 액시드에 의해서 변화된 메타볼라이트가 어떠한 생리 활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살리실릭 액시드를 처리를 한 부정근에다가 UVB를 처리를 한 마우스 스킨셀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본 결과 살리실릭 액시드를 처리를 한 부정근이 UVB를 처리를 한 마우스 스킨셀에 항위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살리실릭 액시드에 의해서 변화된 메타볼라이트, 아마도 이 37개의 새로운 안스라키논을 포함해서 살리실릭 액시드에 의해서 변화된 메타볼라이트가 이런 항위험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학예과정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물인 인삼을 가지고도 연구를 했었었는데, 이 인삼 같은 경우를 인삼은 연구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 리액터에서 그 인삼을 먼저 부정근을 라인을 이제 유지 증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 패스웨이는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매우 받기 때문에 아주 컨트롤된 상황에서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 패스웨이를 연구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바이오 리액터에서 이제 부정근을 증식을 하였고요. 이렇게 증식된 부정근을 이용해서 트랜스크립톤과 메타볼롬을 분석을 하여서 통합적으로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경로와 다른 패스웨이도 역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삼의 대표적인 품종 일부분을 선택을 하여서 이제 역시 부정근을 유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인삼의 품종들이 있는데, 이 인삼의 품종들에서 일부 개체를 선발을 해서 이제 부정근을 유기하고 이제 역시 바이오 리액터에서 키우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와 진세노사이드 패스웨이를 쭉 분석을 해서 이 품종 간의 메타볼라이트 패스웨이가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경로 같은 경우는 메틸자스모네이트에 의해서 업레귤레이션 된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틸자스모네이트를 처리한 이후에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경로 관련된 유전자를 이렇게 분리 동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낙스 진생은 파낙스 지너스에 속하는데, 이 파낙스 지너스 같은 경우는 한 2.6 밀리언 이어스 어고에 이제 진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나서 디플로이드 진생과 디플로이드 파낙스 스페시스와 테트라플로이드 파낙스 스페시스로 크게 나뉩니다. 근데 역시 인테그레이티드 분석을 통해서 디플로이드 스페시스에 속하는 비엔남 진생과 노토 진생 같은 경우는 플란트 스테롤 계열의 패스웨이가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테트라플로이드, 우리나라 진생 같은 경우는 테트라플로이드 진생에 속하는데, 테트라플로이드 진생과 그 다음에 캔케플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와 좀 반대로 단마린 디올 타입 진세노사이드 생합성 경로가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예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약용작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가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로 옮겨서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의 대표적인 패스웨이인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를 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보라색 색소이고, 생리 활성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훌륭한 생리 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패스웨이는 아라비놉시스 모델 식물에서 보여주는 이제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인데요.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사인자 컴플렉스에 의해서 한꺼번에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전사인자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 유전자를 하나 두 개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패스웨이 관련된 유전자들을 모두 다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전사인자 연구는 메타볼릭 엔지니어링 같은 전체적인 스페셜라이즈 메타볼라이트 연구에 좀 필수적입니다. 이 전사인자 같은 경우는 특이적으로 이 타겟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바인딩을 해가지고 타겟 유전자의 전사를 이제 조절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사인자는 5' UTR이나 3' UTR 혹은 인트론 지역에 매우 특정한 서열을 인식을 해서 바인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서열을 우리는 시스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 엘리먼트를 그래서 좀 전사인자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온딩 스트레스의 스페시픽한 시스 엘리먼트를 분리를 하였고, 그래서 캐스9 시스템과 프로테인 DNA 바인딩 에세이로 온딩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새로운 시스 엘리먼트를 신규 동정을 하였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실험실에서는
한 다양한 메이지 파퓰레이션이 있었었는데 이 다양한 RNA-식과 뎁식, 칩식과 같은 멀티 오믹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전사인자가 왜 이렇게 메타볼라이트의 메이지 퍼퓰레이션의 메타볼라이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좀 자세하게 연구하는 실험도 역시 수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사인자의 단백질 레벨에서도 좀 자세하게 연구를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알파폴드로 이제 전사인자를 프레딕션을 한 것이고, 이것의 단백질의 기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전에 소스테이트 실험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단백질의 진짜 구조 알파폴드로 프레딕션을 한 게 아니라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얻어서 이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케미스트리 에세이를 바이오케미스트리 실험을 좀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사인자의 진화적인 부분도 깊게 탐구를 하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사인자의 기능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역시 크리스퍼-캐스9을 이용하여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제가 지금 있는 실험실에서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사인자, 이게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 혹은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이 정말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 관련되어 있는 전사인자가 클로로플라스트와 광합성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에비던스를 찾아서, 그리고 이 클로로플라스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뭐 하이 칼본과 나이트로젠의 밸런스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결과를 얻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서브미션을 한 내용인데,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의 하나의 인터미디어트 컴파운드가 직접적으로 포토리셉터 프로테인에 바인딩을 해서 이 포토리셉터 프로테인을 조절을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역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서브미션을 해서 지금 현재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이제 실험실을 오픈한 지 3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인삼을 가지고 혹은 약용작물을 가지고 대규모 전사인자 조절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약용작물들이 있고, 이 약용작물들이 보통 혈펜이나 뭐 다양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에서 이제 패스웨이는 잘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 패스웨이를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전사인자들은 그렇게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전사인자들을 좀 대규모로 분리를 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레귤레터리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능을 다음과 같이 형질전환제를 통해서 좀 연구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문적인 궁금증인데, 식물이 만들어내는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가 단순히 이제 식물에 도대체 식물이 왜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메타볼라이트를 만드는가에 대한 항상 학문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현재 사실 안토시아닌을 모델 식물로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약용작물에서도 역시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기술대학원의 종자생명과학 전공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종자생명 전공의 이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고, 그리고 저희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지도 교수님 실험실, 그다음에 저희 역시 지도 교수님이신 교수님